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여러가지 확률 분포의 기초에 관한 학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가지 확률 분포의 기초에 관한 사항입니다. 산업기사는 확률 분포에 관한 게 한 문항이 나오는데요. 통상 9점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와요. 지금 현재 여기서 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통계학과 그 다음에 또 뭐에서 나오냐 하면 샘플링에서도 나오거든. 그러니까 섞여서 나오기 때문에 한 문항 정도가 최소한 1년에 한 번꼴로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저기 18년부터 복귀해놓은 문제를 보다 보면 한 서너 번 만날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거는 초기화 분포네요. 용기에 흰 공이 3개, 붉은 공이 2개 담겨 있다. 자, 이 용기에서 2개의 공을 샘플링 한다. n이 5고 여기서 n이 2개를 뽑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면은 여기서 뭐 특별한 얘기가 없죠? 네, 특별한 얘기가 없으니 이건 초기화 분포예요. 이런 거는 뭐 사실은 시험에 좀 드물게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초기화만 줄줄줄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붉은 공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확률을. 네, 이런 경우 같으면은 오히려 뭐 그냥 푸는 게 더 쉽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얘만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에는 흰 공이 나오고 두 번째도 흰 공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줄어가는 형태로 풀어야 되니까 이게 0.3이 나오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바로 풀게 되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다른 방법으로 푸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좀 있어 보이게 풀면 원래는 이렇게 푸는 거죠. 뭐. 붉은 공이 확률 변수니까 이게 x거든요. x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5개에서 2개를 뽑는데 흰 공에서 2개가 나오고 붉은 공에서 하나도 안 나온다. 이렇게 계산해도 0.3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뭐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일단은 이걸 써가는 방법을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확률 변수가 뭐냐 하는 걸 놓는 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 확률 변수를 붉은 공으로 놓을 수도 있고 흰 공으로 놓을 수도 있거든.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질문이 나오면 얘를 확률 변수로 놓죠. 두 번째는 붉은 공이 하나가 나온다.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가 나오는 솔루션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거든요. 2가지가 있기 때문에 2개를 원래 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하나만 계산하기가 쉽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게 5분의 3 곱하기 2개에서 하나 나오는 거죠. 붉은 공에서. 여기는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 결국 이게 똑같아집니다. 이건 뭐 그냥 같아져요. 그러면 이게 0.6이라는 얘기가 되죠. 네, 이게 0.6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냥 조금 있어 보이면 하나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밑에는 똑같아요. 5C 3에서 하나 나오고 2에서 하나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0.6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붉은 공이 2개가 나오는 확률은 그러면 뭐 처음부터 2개짜리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하나 남았는데 그게 마저 나오는 거죠. 그럼 0.1이 되죠. 여기는 이제 이거 있어 보이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2분의 3에서는 하나도 안 나오고 2에서 2개가 나온다. 그럼 이제 0.1이 되는데 뭐 이건 좋으실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쓰건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답을 써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뭘 하든 답이 똑같이 나오면 이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초기화 분포가 산업기사는 좀 시험에 좀 왕왕 나오는 편이에요. 기사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기왕이면 확률 변수를 설정하고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알아두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번 열심히 연습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실수를 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이걸 1번에다가 놔둔 거예요. 유사문제 1번 용기에 적황백 흑인 4종류의 종구가 들어있다. 이 용기에서 전구를 샘플링하여 확인하고 다시 용기 그게 키는 게 아니라 뺐다 넣는 거네요.
예, 전구를 샘플링하여 확인하고 다시 용기에 넣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복원 추출이 다시 되는 거죠. 5번을 샘플링 했을 경우에 백색 전구가 1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거는 저기 전구가 4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백색 전구가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인데 이게 복원 추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를 따르게 되죠. X가 근데 1개 이상 나올 확률이라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1에서 하나도 안 나올 확률을 빼면 제일 편하죠. 확률적으로 일단.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순발력 있게 바꿀 줄 알아야 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1-4분의 3이 5번을 샘플링 한다 그랬으니까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분의 1이 0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5C 0인데 얘들은 뭐 어차피 1이니까 이거 신경 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필요 없고 1-4분의 3이 5수이니까 0.76270이 되네요. 네, 이번에는 이항 분포죠. 어떤 노트에서 n이 100인 샘플링을 할 경우에 확률 변수 2인 확률은, 이건 옛날 그때 채점을 제가 할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와 같은 이항 분포를 구할 수 있다. 이때 확률 변수 x의 기대값과 분산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채점할 때 의외로 이걸 많이 못 맞추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얘가 뭐예요? 이거 p잖아요. 이게 p가 되죠? 그럼 p가 되고 n은 저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x의 기대값 분산인데 이항 분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니까 그냥 ex는 np. 이거 아느냐는 걸 물어본 거예요. 분산은 np 얼마나 p죠 뭐. 그러니까 이게 6점짜리로 나왔는데 이거 틀리면 떨어지는 거지, 이런 거는. 자, 그러면 이제 n이 100, p가 0.05니까 5가 되겠죠? 네. 그래서 np는 5가 되고 간단하게 vx는 5 곱하기 1-0.05 4.75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생각보다 의외로 쉽죠? 예. 근데 이제 한번 나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다음부터 굉장히 쉬워지겠죠. 이번에 나왔으면 좋겠죠. 예, 좀 오래된 것들이 보통 한 2년 지나면 이제 그때 문제들이 풀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중에서 안 나왔으면 나올 확률이 높아지죠. A사에서 생산하는 환약은 평당 1000개씩 포장되어 있으며 형상 부적합은 평균 4개로 알려져 있다. 병당 100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개가 불량이네요. NP가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임의로 30알을 샘플링 했을 때 N이 30알일 때 부적합 품수가 1개 이하면 합격을 시킨다. 그럼 X가 1이면 1이 하면 합격을 시킨다 이런 얘기죠. 푸화성분포를 이용해서 환약의 합격률을 구하시오. 푸화성분포 그러면 일단 뭐 M을 이용하는 거니까 M은 무조건 NP죠. 30개인데 P가 1000분의 4죠. 1000개 4개 있다 그랬으니까. 그럼 0.1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포화성분포는 2의-m 1 플러스 m이죠. 0 1개까지니까요. 2의-0.12 1 플러스 0.12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되겠죠? 0.99335가 됩니다. 이게 9점짜리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요. 초기화 분포, 이항 분포, 포화성 분포 이렇게 3개의 분포를 써주면서 1, 2, 3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 3점씩. 부적합 품률이 5%, N이 100인 공정에서 4개의 표본을 샘플링할 때 불량품이 하나도 없을 확률을 초기화, 이항, 포화성으로 각각 구하시오. 그러니까 불량률이 확률 변수, 불량품이 확률 변수예요. 불량품이. 그러니까 불량품이 하나도 없을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풀어보죠. 먼저 이제 초기화 분포부터 풀어야겠죠? 초기화 분포는 저게 이제 뭐 역시 x가 여기니까 분량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몇 개를 뽑는 거예요? 100개에서 4개를 뽑네요. 100C4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분량이 5%니까 5개가 되겠네요.
MP가 이거는 구해놔야 되는 거죠. 100 곱하기 0.05. 그러니까 5개가 되니까 5개에서 하나도 안 나오고 95개에서 4개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하는 거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계산기 사용법에다가 이항부 계산법을 써놨어요. 자, 이게 95C4에서 100C4로 나누는 공식을 그대로 넣은 거예요. 여기 보면 노랗게 되어 있는 게 있다 그랬죠? 예, 그거를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고, 이 사용법은 계산기 사용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굳이 손가락 발가락 도움하지 않고 그냥 이걸로 구할 수 있으니 더 빨라요. 그래서 0.81187호가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여기서 분수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건 객관식 시험이고 이건 주관식 시험이잖아. 확률로 써놓으면 돼요. 분수로 쓸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항분포입니다. 역시 하나도 분량이 없을 확률이니까 똑같은데요. 4개에서 하나도 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0.05에서 0, 0.95에서 4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0.8145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푸아송이네요. 푸아송은 이제 M을 구해야죠. M이 MP니까 4 곱하기 0.05가 되죠? 그러면 0.2가 되나요? 네, 그러면 X가 0면 2에 마이너스 0.2가 되죠? 여기 뭐 곱하기 1이니까 더 이상 쓸 필요는 없고요. 이 정도로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0.81873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불량률이 10% 이하고 N과 N의 비율이 10분의 1보다 작기 때문에 3개의 값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문제가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여러분들 분명히 한 문제가 나오는데 9점짜리인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 있는 거죠. 다음에 확률을 계산하시오. 불량률이 4%, N이 50인 공정에서 부적합품이 하나 있을 때의 확률을 초기화로 구하시오. 얘는 무조건 NP부터 구해야 돼요. 초기화는. 그러니까 50에 4%니까 2개가 부적합이라는 얘기죠. 먼저 이거부터 일단 구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물론 다른 데 안 써도 상관없어요. 안 써도 상관없는데 이걸 그냥 일단 무조건 써고, 푸아송분포는 이거 M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지.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이렇게 먼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초기화 분포로 풀으라 했으니까 X가 하나 있는 거죠. 부적합품이 X가 되네요. 하나가 있다. X가 하나 있어요. X는 1이다. 그럼 몇 개를 샘플링 하느냐? 2개에서 하나가 나오고 48개에서 4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50씩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0.18367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불량률 6%고 5개의 표본을 랜덤 샘플링 했어요. 불량률이 바뀌었죠. 간혹가다 불량률이 달라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 어렵네요. 부적합품이 1개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1개 이하면 이렇게 되죠. X가 1보다 작다. 같거나 작다. 그러니까 이제 2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하길래 망정이지. 더 많으면 굉장히 힘들죠. 이항분포로 구하시오. 이게 이제 전형적인 산업기사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포를 주고 그 분포로만 구하게 합니다. 다른 걸로 구하면 틀리는 거죠. 그러면 5개의 표본을 뽑아서 0인 경우니까 OC0 이거 이제 안 써도 되죠. 안 해도 되니까 그냥 0.94의 5승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은 이제 OC1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0.06의 1승, 0.94의 4승이다. 그러면 0.96813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문제는 불량률 1%인 크기 500인 모집단에서 N이 굉장히 크죠. 이런 경우는 초기화는 못 풀죠. N이 10의 랜덤 샘플링을 했을 때 분량이 1개 이하 포함되어 있을 확률을 구하시오. 뭐 그 말이 그 말이네요. 근데 포화송포로 구하라고 했네요, 이번에. 포화송포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포화송을 하면 M을 먼저 구해야죠. M은 MP니까
이거 일단 뭐 있어야 되니까 이게 써주는 게 좋죠. 10 곱하기 0.01이니까 0.1이 되나요? 네, 0.1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x가 똑같은 1 이하인데 푸화동분포는 계산이 쉽죠. 그러니까 뭐 2의 마이너스 0.1에서 0.1이니까 1 플러스 0.1 그럼 끝나는 거죠. 공식에서 푸화동분포는 이제 이런 형태로 늘어가니까 아무래도 쉽다. 2가 되면 0.1의 제곱 나누기 2 팩토리얼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개가 되더라도 별로 부담이 없죠. 샘플링 검사에서 위력이 발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0.99532가 되네요. 자, 네 번째 1, 4, 5 건수가 평균 3건인 집단에서 아마 이게 시험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온 것도 있어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같은 연도에 2번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이게 문제가 종류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조합되어 있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3건인 집단에서 건수가 3건 이상의 확률. 이제 이렇게 나오면 이제 골 아픈 거죠. 이게 굉장히 많잖아요. 3건 이상이라 그러면은 이게 x가 3건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계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프로 x가 2보다 같거나 작다. 보통 이렇게 빼주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3에 2개 이하니까 1 플러스 3 플러스 3의 제곱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 0.57681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이제 보는데 아마 9점씩 나왔을 거예요. 이게 뭐 12점 나오는 경우는 없고요. 3개 나오면 그냥 9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나오면 맞으면 가슴이 뿌듯해지죠. 합격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 3번 1000개의 제품 중에 950개가 적합품이며 40개의 제품은 1개의 부적합품이 있고 5개의 제품은 2개의 부적합품이 있고 3개의 제품은 3개, 2개의 제품은 4개의 부적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2개, 5개, 10개, 50개가 불량이네요.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불량품은 어떻게 되느냐? 몇 프로냐? 부적합품률이죠. 퍼센트 이렇게 붙여놨네요. 불량률이니까 1000개 중에서 50개니까 0.05죠. 근데 이게 퍼센트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면 사실은 이게 좀 퍼센트로 해줘야 돼요. 100%를 해서 5% 이렇게 답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을 퍼센트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5%가 정답이지 0.05는 그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단위가 옆에 퍼센트로 붙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시험 문제 단위가 유달리 유가 되는 경우죠. 그 다음 100단위당 부적합 수 이것도 역시 100단위가 일종의 단위예요.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 100단위당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부적합 수는 일단 40개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개는 2개씩 있고요. 3개는 3개씩 있고요. 2개는 4개씩 있어요. 근데 총 제품은 1000개거든요. 1000개에 이게 부적합 수거든요. 근데 여기서 100단위당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100단위당 부적합 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100 안 하면 틀린 거예요. 6.7이 될 거거든요. 6.7 100단위당 부적합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단위당 6.7개가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부적합품률을 ppm으로 구하시오. 부적합품률을 ppm으로 구하셨으면 부적합품률은 1000분의 50원이에요. 이걸 ppm이니까 곱하기 100만 하면 되는 거예요. ppm이 100만 분의 1이니까 곱하기 100만이면 ppm으로 환산이 되죠. 그러면 5만 ppm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퍼센트로 쓰거나 아니면 소점을 쓰면 틀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 문제가 산업기사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게 나오는데요. 퍼센트로 쓰시오, ppm으로 쓰시오, 100단위당 부적합수로 쓰시오. 이거는 반드시 단위를 지켜줘서 답을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수표를 주는 경우인데, 여러분들한테 원래 그 수표가 제가 책에 뒤에 넣어놨어요. 포화성분포하고 이항분포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수표가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야. 이런 보통 2점씩입니다. 이거는. 그 점수가 있는데 이게 계산기로 풀면 되냐 하는데 아니요. 이거 수표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수표에 있는 그대로 이용해서 풀면 되니까 수표 이용법을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실험용 쥐에 대한 전염병의 치료율은 25%다. 그 P가 0.25란 얘기입니다. P가 0.25니까 여기 0.25가 나와 있죠? P가. 네, 그래서 이 표가 0.25에 대한 표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실험용 쥐가 모두 20마일 할 경우에 주어진 수표를 활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쥐가 10마리 이상 치료될 확률. 쥐가 10마리 이상이면 여기 이상이란 얘기예요. 10마리부터 확률인데 이게 누적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마리 이상 치료될 확률은 쥐가 10마리 이상이니까 10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겠죠? 9 이하다. 그럼 9 이하가 얼마냐? 이까지 누적 확률이 0.986이래요. 그러니까 1-0.986이니까 0.0139가 되죠.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죠. 두 번째가 6마리 이상 12마리 이하로 치료된다. 여기 6하고 12인데요. 이건 저거부터 제대로 써봐야겠죠? 쥐가 6마리 이상 12마리 이하로 치료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뭐. X가 12 이하에서 X가 6이 아니라, 그렇죠, 5 이하를 빼줘야 되는 거죠. 누적 분포 함수로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원래 뜻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12가 0.9998 아니에요. 0.9998에서 5 이하니까 0.6171이 되죠. 그러니까 0.3827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마리가 생존할 확률. 이게 X가 다 5란 얘기인데요. 이게 좀 골아프죠? 지금 누적이니까. 이거 어떻게 하느냐? X가 5 이하에서 X가 4 이하를 빼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되는 거예요. 0.6171 빼기 0.4148 그러면 0.2019죠. 네, 어떻게 계산하는 거 알겠죠? 네,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다예요. 이번에는 포화동포의 수표입니다. 역시 이것도 수표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어떤 공장의 사고 발생은 포화동포를 따르며 연간 종업원 1인당 사고 발생은 1.7건이다. 요거네요. 근데 한 건의 사고도 예전 확률 이거죠, 그냥 0일 때. 그래서 이건 그냥 X가 0이라는 얘기죠. 바로 답만 써주면 되네요. 183. 그럼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적어도 2건 이상 사고를 낼 확률. 결국 이게 X가 2 이상인데 이거 똑같은 관점이 돼요. 1-X가 1 이하다. 왜냐하면 이게 다 누적이거든요. 값들이. 그러니까 1-X가 1 이하니까 X가 1까지 누적은 0.493 아니에요? 0.493을 빼니까 0.507이 되죠. 이렇게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구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y제품의 강도가 5이고 표준 편차 0.1 때 확률 변수 x가 4.8보다 크고 5.4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정규분포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거 뭐 별거 아니죠. 그냥 상식대로 써주면 되겠네요. 4.8보다 크고 5.4 이하니까 확률이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4.8보다 크고 5.4 이하라. 그러면 이제 이건 평균보다 크고 이건 평균 아래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1 마이너스 x가 4.8 이하일 때를 빼고 x가 5.4보다 클 때를 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범위가 일단 5를 중심으로 4.8, 5.4 이거거든요. 그 이하니까 이쪽 두 조각을 빼내면 확률이 되는 거죠. 얘들 무시하면 되는 거죠. 뭐. 무시하시오. 4.8을 무시하시오. 4.8 무시하면 4.8 빼기 5 나누기 0.2니까 이건 1이네요. 마이너스 1.
얘는 5.4를 무시하세요. 이건 계산 하나 하나 2죠. 이건 이제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수표 안 봐도 알겠죠? 1 마이너스 0.1587. 이렇게 외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2니까 0.228. 그러니까 0.8185가 됩니다. 이건 무시만 하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오히려 이 정규분포가 이항분포보다 시험 문제 출제가 오히려 작아요. 아까도 개수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네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 왕왕 나왔어요. 어려운 문제거든요. ABC 방송국의 시청률은 평소 40%로 알려져 있다. 그 P가 40%예요. 0.4. 시청률에 대한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300명을 N이 300명이네요. 이미 수치를 조사했더니 100명에서 130명이 시청하였다. 이렇게 되면 이거 이항분포를 못 풀어요. 왜 그러냐면 X가 100보다 크고 130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몇 개 더 해야 돼요? 22개를 더 해야 되는 거야. 이항분포를 풀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건 이항분포를 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런 형태의 유형이 있어요. 방송국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정규분포야. 이렇게 알고 계세요. 이 문제가 있으니까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번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나오면 6점짜리예요. 또 점수도 커요. 하나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못 푸니까 여기서 결국은 정규근사를 해야 되거든. MP가 정규근사가 되죠. 그러니까 300에서 0.4가 되면 그러면 120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평균이 5보다는 많이 크니까 정규근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VX는 어떻게 되느냐? 이건 MP 1-P니까 300 곱하기 0.4 곱하기 0.6이죠. 그러면 72가 되네요. 표준 편차는 이제 루트 70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이거를 풀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 X가 100보다 작은 경우와 X가 130보다 큰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는 이제 니콜은 넣고 안 넣고는 사실은 문제가 없죠. 이제 정규분포니까. 그래서 1 마이너스 프로 G에 100에서 120을 빼고 루트 72로 나눈다. 그 하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30 마이너스 120 나누기 루트 70이다.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면 프로 마이너스 2.35702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1.78511이 되는데 여기는 2.36 하면 되죠. 1.178이니까 1.18이 되겠죠. 그러면 2.36이면 요거죠. 0.0091 그 다음에 1.18이니까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0.1190 그러니까 0.8719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숫자가 크게 나오는 거는 설마 그렇게 이항풀을 계산시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보고 이거 방송국 얘기 나오면은 이거 정규분포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가 푸시기 바랍니다. 유사 문제. 어떤 제조 공정에서 만들어진 부품의 작업 시간은 평균 90분. 평균이 90분이고 X가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분포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90에 20이면 뭐 이렇게 90이란 얘기죠. T가 작업 시간이 100분 이내로 소요될 확률이라면 여기 100이 이렇게 되죠. 100분 이내면 여기가 돼요. 50% 넘는 것 같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알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100분 이내 100을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100을 무시하라. 90 나누기 20. 그럼 얼마가 되나요? 100에서 90 빼고 20을 빼면은 G가 0.5가 되네요. 그러니까 G가 이게 0.5로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에서,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1에서 이거 0.5일 때 확률을 빼주면 되죠? 그러면 G0.5는, G0.5는 요 값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지금 0.50이 있죠? 0.3085라고 나오는데, 요 값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0.50이 되고, 요 값이 0.308호다. 그러니까 여기가 0.308호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3085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러면 0.6915가 됩니다. 물론 이걸 좀 있어 보이게 풀면 안 되느냐? 그럼 되긴 되죠. 이게 되면은 작업 시간이 100분 이내로 소요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G는 100 나누기 마이너스 90 나누기 20. 그러면 G는 0.5보다 작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계산하면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풀어도 정답으로 처리를 합니다. 전체 5%가 완료되는 작업 시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전체 5%가 완료가 되려면 이게 5%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5%가 되려면 이게 G 값이면 이건 외워야겠네요. 이 5%를 그 정규분포표를 보면 나오죠. 근데 객관 시험은 정규분포표를 안 주시면 주가식은 주거든요. 5% 표를 보면 정규분포 1번에 있잖아요. 마이너스 1.645가 되거든. 그럼 이제 1.645가 되는데 이걸 t로 환산하면 얘가 지금 뭐냐면 x를 무시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무시한 게 마이너스 1.645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을 무시하면 이게 무시라는 얘기는 평균 90을 빼고 20을 나눈 게 마이너스 1.645가 됐을 때의 시간이 얼마냐. 그러면 어떤 시간 t를 무시해서 나갔을 때 요 값이 되면 5%가 끝나는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t는 90 마이너스 1.645 곱하기 20이다. 그러니까 57.1분 만에 작업을 종료하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그 5% 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완료하는 실력자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성적이 몇 등이냐 뭐 이런 걸 또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들어가니까 일이 끝날 수 있는 확률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공사관리에서도 사실은 이 방식을 써서 이것을 돈을 더 투입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퍼트시 표현에서 이거를 활용하죠. 5번 베어링의 내경이 1.25, 0.0012고 샤프트의 외경은 저렇게 되는데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며 공정히 관리 상태이다. 두 부품을 조립했을 때 클리어런스의 범위가 나왔죠. 조립 후의 불량률을 구하시오. 이 클리어런스는 베어링의 샤프트를 집어넣어서 만드는 거니까 베어링이 이제 암놈이 되죠. 샤프트가 순놈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어링 많아서 샤프트가 이제 클리어런스 공차가 되는데 이 차이가 이 값이 0.012에서 0.018을 사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선 EC와 VC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EC는 1.25에서 1.23을 빼니까 0.02가 되죠. 0.02가 되니까 벌써 불량률이 최하 50%는 넘겠네요. 그 다음에 VC는 이거 두 개가 이게 독립이니까 VB-S인데 얘하고 얘가 독립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VB 플러스 VS가 돼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독립이니까. 뭐 독립이다 이런 말 쓸 것도 없고 그냥 뭐 여기서 그냥 바로 더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이건 뭐 무조건 독립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이건 피타고라스 정리죠. 4, 3, 12, 4, 4, 16, 4, 5, 20. 그래서 이거는 피타고라스 정리 숫자가 됩니다. 복잡해 보여도 피타고라스 수가 나오니까 표준 편차가 금방 0.0020이다 하는 걸 알게 되겠죠. 여기까지 이제 구현 상태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틈새가 저 사이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불량률을 구하시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P는 프로 클리어런스가 0.012보다 크고 0.018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여기서 이걸 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프로 클리어런스가 0.018에서 클리어런스가 0.012를 빼면 되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가 지금 벌써 평균이 0.0이니까 이거 50% 미만이거든요. 이제 원래는 1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0.018이니까 0.01도 작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거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거 빼고 이거 빼면 다시 이거 0.6 얼마 이렇게 나와요. 계산이 어려우니까 그냥 여기서 이거 빼버리면 끝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평균을 가만히 보고 판단을 하면 계산을 조금 편하게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계산을 빨리 하기 위한 방법이죠. 편하고.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한 거죠. 그럼 이거는 뭐 어차피 클리어런스 무시하는 거니까 똑같아요. 0.018을 0.01을 빼고 0.002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뭐 마이너스 0.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프로 G가 0.002인데 0.012를 0.02를 뺀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렇게 되죠.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이건 이제 1587이고 얘는 얼마인가요? 4.0은 0 4개의 3167이니까 0 4개의 상만 빼면 되죠. 그러면 0.15867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안에 있는 확률이 나오는데 불량률을 구하라 그랬죠. 불량률을 구했으면 뭐 반대가 되겠네요. 그래서 1-0.15867은 0.84133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구할 때 범위만 잘 맞춰놓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를 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이번에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19년도에 2회에 실제로 그 문제가 나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꽤 어렵게 출제가 되는 문제인데 대략적으로 나오면 한 6점짜리 정도 나오는데 어떤 문제인지 한번 보요. 원래 확률 문제는 평균치로는 잘 안 나오는데 평균치로 확률이 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보통 뭐 그냥 n분의 1 해가지고 표준편차가 어떻게 바뀌냐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험 문제가 뭐 이게 100 뭐 4의 제곱이 있는데 16개를 평균치를 냈을 때 평균치의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간단하게 x바는 116분의 4의 제곱이니까 이 값만 계산해서 써주면 1의 제곱으로 바뀐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거죠. K 제품의 중량에 대한 품질 특성은 129의 2제곱을 따른다. 근데 공정의 관리 상태라고 그랬거든요. 4개를 샘플링 했어요. 근데 측정한 평균이 데이터가 아니에요. 평균이 126에서 132를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평균이 126 이하 또는 132 이상이니까 이것도 계산도 애매하게 해놨네요. x바가 126 이하거나 132 이상이다. 이렇게 구하라고 x바를 갖고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x바 분포를 구해놔야지 이거는 또 쉽게 할 수 있겠죠. x바를 무시하라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여기서 x바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nx바는 129에 이게 4개를 샘플링 했으니까 4분의 2의 제곱이죠. 1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이제 루트 1도 1이니까 1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이걸 계산을 하면 x바를 무시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126 빼기 129 평균은 똑같고요. 1로 나누면 끝나는 거죠. 계산할 만한 4분의 4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132를 129를 빼고 1로 나누면 되죠. 예, 그냥 뭐 루트 4분의 2라고 써도 되고 어차피 그게 1이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배운 거는 그렇게 배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편하게 얘기했죠. 똑같은 건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똑같은 형태의 관점으로 x바 통계라고 바꿔놓으면 x바로 그냥 바로 계산하면 돼요. 이게 훨씬 더 실수를 줄일 수 있죠. 루트엔 따지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이 상태가 되니까 마이너스 3이죠. 간단히 나오고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플러스 3이네요. 그럼 뭐 이거는 그냥 답은 나왔네요. 뭐 3시그마를 벗어날 확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벗어난 거 빼고 나면 안에 있는 거는 0.9973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바로 계산 아무 필요 없이 구할 수가 있죠. 아, 벗어날 확률이니까 또 2를 빼야겠구나. 126 이하 또는 130 이상이 나올 확률이니까. 아, 이게 다 풀고 나서 보니까 엉뚱하게 풀었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건 거꾸로 물었죠. 제가 푼 건 반대네요. 그러면 1-0.973 0.0027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처음에 제가 문제를 뒤를 안 읽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거꾸로 읽었습니다. 이것만 풀면 되는 건데. 이번에는 한강에서 모래를 채취해서 운반하는 트럭이 적재한 모래의 평균 무게가 0.5의 제곱을 따를 때 모래의 검수를 위해서 트럭 4대를 샘플링한 경우. 이거 평균 용량 문제네요. 트럭 4대를 샘플링한 경우 4대의 모래 적재량의 평균 무게가 이건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10% 미만에 해당되는 평균 용량을 구하시오. 원래 지금 정규분포가 트럭에 적재한 모래의 평균 무게가 여기서 평균한 말이 빠져야겠는데요, 문제가. 모래의 무게가 이건 X가 되죠. 대당 10의 0.5의 제곱을 따르는데 트럭을 4대를 샘플링을 해서 모래의 적재량의 평균 무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럼 평균 무게는 여기서는 X바가 되겠죠. 4대를 뽑았다 그랬으니까 평균은 어떻게 바뀌느냐 10이고 4분의 0.5의 제곱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서 모래의 무게가 그래서 이제 평균한 말은 이거 들어가는 게 이게 오타고요.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여기서 평균 무게가 10% 미만이다. 10% 미만이면 여기가 10%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10%가 되는 일을 수표에 찾으면 마이너스 1.28가 나옵니다. 이 정도는 외워야죠. 이게 이제 G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X바가 G로 간 거거든요. X바를 무시하라가 되는 거죠. X바를 무시하라면 2X바 나누기 루트 VX바가 되는 거죠. VX바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시그마 X바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0.5의 제곱. 이게 시그마 X바의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무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면 X바는 모르고 얘를 찾는 거니까 X바 빼기 기대값이 얘가 10이죠. 1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0.5가 아니라 2분의 0.5가 되는 거예요. 2분의 0.5가 되고 이것이 마이너스 1.28이다. 뭐 대충 이렇게 값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X바는 이게 넘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분의 1.28이가 되겠네요. 2분의 0.5니까. 그러면 9.6795 톤이 돼야 되겠죠? 뭐 주기 중량이 없는데 톤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이하면 10% 미만이다. 이거보다 평균이 작으면 굉장히 적게 실려온 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식으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 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